그 왕서방의 전형적인 뻥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지. 아, 뺨을 때렸다고 하니까 또 화끈하게 그쵸? 네. 이런 거죠. 진짜 이런 거예요. 치질 환자가 있어요. 네. 종합병원을 가서 치질을 왜 웃어? 괜찮아. 치질 환자가 있어. 비유를 해도 왜 꼭 치질이에요? 아 근데 기억엔 잘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치질 환자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는 몰랐고. 네. 계속 그거 주장하셨잖아요. 올해는 엔비디아 하락의 해다. 하락의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찾아주세요. 또 화장실 가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또 쎄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김종효 부장은 네. 생긴 게 돌골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중개사업자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력. 총판, 한국 총판.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네, 딥시크의 등장에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뭐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가만히 있던데요? 네. 너무 가만히 있던데? 아니. 학문외과를 네. 우리는 여기다가 이 나라에다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불확실성의 딥시크 충격까지 오늘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형진 국장,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자, 연휴부터 세상을 시끄럽게 한 딥시크. 제가 그 연휴에 뉴스 보면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이걸 하겠구나. 이게 아니면 뭐 이만한 화제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딥시크 누가 만들고 어떤 AI인지 정말 많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판도를 흔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챗GPT도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 쪽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중국에서 나온 거의 모든 서비스는 너무 높게 볼 필요도 없고 네. 너무 낮게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판도를 흔든 건 엔비디아 시총을 우리 돈으로 1,000조를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하게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정받았죠. 국내 종목군들도 지금 급등락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분명히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고 이 량원펑이라고 하는 이 개발자가 만든 것인데 이분이 원래 헤지펀드용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때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수익률이 엄청 났는데 이분이 그 수익률을 내고 나서 실제로 다음 개발을 AI 쪽으로 왔다. 그래서 단순하게 초기 개발이 소위 이제 트레이딩을 통한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짰다면 네. 그런 알고리즘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 주도로 해서 만들었던 이 시스템 자체가 AI 자체가 지금 챗 GPT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레벨로 올라와 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준 거고요. 10분의 1 가격이 라는 점에서 더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죠. 과연 그 가격 맞아? 라는 그렇죠. 논란은 네. 있지만 그 전에 시행착오에 대한 금액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왕서방의 전형적인 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모두 포기했던 거잖아요. 네. 야 저렇게 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야 돼? 그래서 샘 알트먼 CEO가 처음 나와서 얘기했던 게 7조 달러, 우리 네. 돈으로 1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전 세계에 네. AI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까지 비싼 거?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제품들을 꼭 안 써도 되겠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 이런 발상전환 자체가 굉장히 전 의미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냥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앞서서 몇 가지 징후들이 있었죠.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이미 있었고 그 시점에 등장한 게 브로드컴이랑 스타게이트예요. 네. 그런데 스타게이트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약간 뭐 하드웨어 쪽에서 약간 뭐 이게 침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서 이게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몇 개 업체들이 독점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AI 쪽에서는 소위 MS와 챗 GPT 연합이 거의 독점이 아닐까라고 봤던 게 이거 깨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 흥미 자체가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네. 주식시장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 혹은 시장을 한 6대4 정도로 나눠 먹으면 네. 최고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딥시크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딥시크가 시장을 흔들게 되면 좋은 게 엔비디아 위주의 시장이 재편되면서 네. 거기다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드는 우후죽순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플레이어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게 시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 새끼 브로드컴. 네. 사실 엔비디아는 범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다 이렇게 먹는 거는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딥시크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지.
아, 뺨을 때렸다고 하니까 또 화끈하게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AI 하면은 그동안은 당연히 좀 비싼 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편견을 이제 딥시크가 깨주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시총이 오르기도 했고 또 사람들도 혹시 이거 미국이나 할 줄 알았던 기술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되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10분의 네. 1이라는 가격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챗 GPT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생성형 AI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딥시크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네. 10분의 1이 아니고요. 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10% 혹은 20% 정도 싸게 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네. 그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추론. 네. 추론을 하는 곳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딥시크의 방식을 보면 네. 추론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건 뭐 보는 사람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카이스트 교수가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에게도 보고 뭐 외신이나 뭐 국내 기사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 제가 이해한 건 이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챗 GPT 쪽에서 미니를 바로 발표했잖아요. 딥시크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저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정의를 내린 건 어떤 거냐면 네. 기존에 이제 챗 GPT 같은 소위 생성형 AI는 네가 뭘 물어볼지 모르니 전문가를 100명 준비해 둘게가 그 컨셉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겁고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이 딥시크의 방식은 뭐냐면 너는 지금 경제를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전문가만 불러올게. 100명을 다 불러올 필요가 있어? 그럼 우리가 두세 명 불러와서 네. 답해줄게. 네. 다른 거 물어보면 두세 명 가고 그다음 다른 다른 애 전문가 와. 불러올게. 네. 이런 방식이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많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돌려야 해서 네.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 비용이 발생했던 기존의 생성형 AI와는 달리 네. 특정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가벼워진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검증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과 연결해서 뭐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네.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형편없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능력을 검증한 거는 네. 수학 경시 대회에서 챗GPT보다 좋은 성적을 맞아요. 받았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지금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국장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이런 거죠. 진짜 이런 거예요. 치질 환자가 있어요. 네. 종합병원을 가서 치질을 왜 웃어? 아, 아니, 괜찮아. 치질 환자가 있어. 비유를 해도 왜 꼭 치질이에요? 아 근데 기억엔 잘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치질 환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병원에 대장내과를 가도 되는데 네네. 대장 전문 항문내과만 가서 비뇨기과 가지 않나요? 대장내과를 가나요? 예. 예. 그렇죠. 예. 아, 저 뭐 안 걸려봐가지고. 예. 그 예. 치질에 경험이 걸리면- 있으신가 봐요. 아, 제 아니고 주변에 이제 수술을 받은 제 친구가 있어요. 네네. 아무튼. 네. 예, 근데 그렇게 대장내과, 항문내과에 가서 네. 수술을 받는 거나 네네. 안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서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항문내과에서는 치질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냥 찾아가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네. 그거 관련한 설비나 네. 그거 관련한 인력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병원은 네. 다 갖춰놓고 네. 그 항문에 문제가 생긴 치질 환자가 와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시스템은 다 갖춰놓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치질로 보이는데 다른 질환이 있다거나 뭐 네. 혹시나 다른 검사를 또 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똥꼬만 아프면 항문내과를 가면 되는데 네. 그 종합병원으로 가는 그런 형태니까 돈이 부지기수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도 이제 눈 다랬기 때문에 하면 안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종합병원처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나오는 거는 딥시크가 낫다. 이런 거죠. 이걸 하이라이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기도 있고. 왜 그다음에 하필 뭐 치질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가 독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엔비디아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자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지만 뭐 하루 새 860조인가요? 뭐 네. 이렇게 시총이 날아갔다 이런 기사들을 좀 봤는데 자, 이 엔비디아의 급락이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한가를 그릴지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좀 굉장히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짜죠. 딥시크가 공짜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생성형 AI를 쓸 때 네. 돈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도 수익원이 있다는 생각에 네. 그리고 이 시장을 다 독점하게 되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0원인데 네. 10억 명이 이용하면 그게 다 수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딥시크는 공짜로 뿌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락적으로 돈을 뿌렸는데도 네.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과감하게 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MS도 그래서 올해 투자 금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리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학습을 시키고 네.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내려고 그러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 정도만 나 할게. 이런 거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수익을 빨리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네. 두려움을 딥시크가 심어준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지금 국장의 얘기는 그 AI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돌려보면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네. 그렇게 비싼 칩을 네. 그렇게 비싼 플랫폼을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이려면 G200, 뭐 GB300 이런 네.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어떤 최고 하이엔드로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딥시크가 개발한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능력이 2단계 아래로 떨어진다는 그런 칩으로 개발을 했는데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와?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엔비디아의 하이엔드만 고집할 이유가 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지금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TSMC도 독점, 네. 엔비디아 독점, 그 밑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독점이거나 거의 독점에 준하는 과점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업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혹은 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면 야 조금 싼 칩으로 해도 되겠네, 다른 칩으로 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올해 엔비디아가 조금 위험하다고 봤던 게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는 몰랐고 네. 계속 그거 주장하셨잖아요. 딱 올해는 엔비디아 하락의 해다. 하락의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내가 되고 찾아주세요. 그 얘기 있어. 엔비디아가 올해는 예언한 거예요? 망가지는 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그거 이게 표현의 찾아보- 적절성이 문제가 있어. 이게 내가 언제 하락의 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점이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워딩을 네, 워딩은 정확하게. 뜻은 그리고 비슷해. 뜻은 그리고 비슷해. MS가 엔비디아 칩에다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 투자하는 거를 그거 자체를 더 늘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내 얘기를 뒤집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워딩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뜻은 비슷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망가질 거다, 네. 우하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이제 밀수로 어. H100 네. 최고 사양을 이 회사가 10개, 그러면 밀수 소리 저 회사가 20개, 네. 저 회사가 100개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야, 다 갖고 와봐. 다 모아봐. 그래고 그거를 딥시크에 몰아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그동안은 비싼 거만 고집해야 될 만한 최고의 이유가 것만 과연 있나 고집했는데, 네, 그렇죠. 라는 게 네. 이제 부각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싼 가격, 비싼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던 그런 논리들이 좀 무너지는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짐 켈러가 나올 그 토렌트, 네. 테스토렌트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다 들어가 있는 지분이 들어가 있는 그 개발자인데 이 짐 켈러가 개발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솔루션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질 수도 있는 해라서 저는 약간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네. 갑자기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AI가 툭 튀어나오면서 더 이제 이런 위험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에이직, 네. 그러니까 아식이라고 부르는 에이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도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사양 좀 낮은 칩들의 어떤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이나 H백 파는 것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싼 그런 시스템을 팔았을 때 이익률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 자체가 현재 엔비디아를 뒤흔들고 있는 원인일 수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정말로 뭐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떨어지면 네. 당연히 하이닉스의 팔목을 비틀 수 있거든요. 더 싸게 공급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더 네. 싸게 공급. 그러면 좋은 게 누구냐? HBM을 만들고 지금 완판하고 있는 네. 엔비디아는 공급하지 않는 삼성은 네. 시간도 벌고 여기저기다 팔 수 있고. 그러면 그래서 또- 오히려 삼성전자 좋을 수 네. 있죠. 그럼 또 화장실 가서 웃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런 또 쇠폭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효 부장은 네. 생긴 게 돌골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저는 외호비하 발언이 저는 말갈족처럼 생겼잖아요. 도덕촉이 심각해. 아니 그렇잖아요. 돌골족과 말갈족이 싸우는 거야? 참나.
갑자기 저기 뭐 거란 여진 이런 데 넘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생각해보면 네. 돌골 쪽이 낫다. 아, 돌골 쪽이 낫다. 왜냐면 네. 돌골 쪽이 그 네. 터키, 튀르키예잖아요. 좀 서양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서쪽까지 진출했다. 네. 아, 진출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자, 앞으로 85년생들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묶은 게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고 그 딥시크의 랑먼 펑이 85년생이고 네. 지금 와가지고 정신화를 만난 카카오의 정신화를 만나서 네. 협업을 선언한 샘 알트만 네. 그 사람 또 85년생이고요. 네. 앞으로 85년생한테는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동생이어도 돈이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85년생들한테도 세상을 바꿀 85년생들한테는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일단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굳이 최첨단 반도체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 AI를 만들 때 이거 뭐 범용 반도체 다른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좀 좋은 호재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있거든요. 트럼프가 네.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H800도 못 팔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에다가 네. 저 다 못 팔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저희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원래 밟을수록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그러면 중국에서 이번에 그랬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중국 공산당이 야 데이터도 다 몰아줘 딥시크에다가 니네 갖고 있는 H100도 다 갖고 와. 그래서 몰아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음모가 이제 실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뒤에 이제 지나면 그렇죠. 밝혀지겠죠. 네네. 그리고 딥시크가 또 오픈 AI의 네. 그 소스를 훔쳐다가 네. 쓰고 있다. 이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딥시크의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자기네 코드를 공개하는 개방형 일종의 개방형이죠. 네. 그런데 핵심은 또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데이터셋을 밝히지 않았죠. 그렇죠. 일부만, 핵심은 또 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거 훔쳤기 때문에 밝히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죠. 역시 왕서방은 돈 안 내는 거는 그냥 다 자기 겁니다. 저작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 팔 때도 비싸게 팔고 그게 이제 왕서방의 속성이긴 한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네네. 데이터의 양적 규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국가도 중국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중국의 기기 수가 풀린 것, 네. 그다음에 지금 그 IoT가 연결돼 있는 자동차가 풀린 것, 네. 이거를 지금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국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인도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소위 로데이터를 모아서 그 로데이터가 전체적인 AI 고도화의 핵심이라면 네. 미국도 이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하드웨어는 막을 수 있는데 네. AI 자체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 데이터셋을 많이 넣느냐가 좀 핵심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뭐 벌써 김세계 우리 말갈족께서 네. 제가 말갈족입니다. 말갈족께서 이제 벌써 답을 말갈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3나노 이하의 지금 비메모리 쪽에 칩을 만들 수 있는 건 TSMC가 유일해요. 네. 삼성전자도 있지만 유효성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여기 진입하고 있다는 네.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5년도 지금 2분기부터는 이쪽에 설비 캐펙스가 좀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업체에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했으니까 네. 다양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저기서 새로운 칩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약간은 최고 사양보다 낮은 뭐 4나노, 5나노급의 그런 칩을 요구하는 쪽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TSMC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TSMC는 애플하고 뭐 퀄컴하고 몇 군데 3나노 물량 주는 것도 지금 막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새로운 수요가 증가한다면 지금 5나노, 7나노 이하급에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네. 삼성전자하고 지금 TSMC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지금 비메모리가 적자의 주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 반전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디램 쪽에 대해서는 지금 12기가짜리 서버용 네. 그다음에 12기가짜리 DDR5가 모두 지금 그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당히 수익성 좋은 부분인데 상반기의 실적을 조금 둔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 반도체보다는 모멘텀 쪽에 기대어 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중심이 이동하는 건 아닌가? 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셋보기 좋은 삼성전자.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클라우드 업체들은 진짜 머리가 터질 겁니다. 왜냐면 오픈 AI 방식의 생성형 AI였으면 네. 클라우드에서 이제 막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결과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딥시크는 그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좋냐? 통신사들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했을 때 계속 네. 얘기했던 게 뭡니까? 통신이 빨라지면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그 통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클라우드 업체들은 아주
인공지능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특수를 누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졌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럼 국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기술이 없죠. 저희 근데 첫 번째가 카카오가 아니긴 했는데 카카오 먼저 할까요? 카카오는 네. 기술이 없어요. 이번에 네. 정신화 대표가 네. 샘 알트만 협력하겠다. 형님을 만나셔가지고 네. 이제 협력하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 뭐 보니까 오픈 AI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카카오가 갖다 쓰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이 네. 퍼블렉시티라든지 그러니까. 뭐 챗GPT 여러 개를 너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돈 내면 조금 더 고급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럼 중개 사업자인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이 총판 없고 한국 총판.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쪽은 약간은 제가 보기엔 포기를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앞서 있는 챗GPT를 끌고 왔다가 뭐 네.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네. 가져와서 썼는데 퍼포먼스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요. 아, 그렇죠. 뭐 네. 그냥 가져오기만 해도 뭐 잘 되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하이퍼 클로버 X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네.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네이버의 가능성은 네이버의 클로버 X가 딥시크와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네네. 네이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말뭉치가 한글 네. 관련해서 워낙 많아서 아, 그렇죠. 네. 어떤 나라든 한국 서비스와 연결을 할 때 가장 한국적인. 누구와 협력하는 게 어플이죠.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이쪽의 상황에서 유럽은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고 그나마 한국 쪽에서는 조금 약간 추진하는 바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국가가 하나가 더 있죠.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 일본도 네. 결국 라인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일본어 말뭉치가 꽤 많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팝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클로버 X 네.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어의 비슷한 어순의 말뭉치 이런 것들을 묶어내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서비스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네. 이 서비스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 패러 그룹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네이버에 대한 베팅을 좀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유인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포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게임 혹은 그 엔터에서 이 가수가 성공했을 때 중요한 게 세계 대륙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계 대륙을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김종효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네. 그다음에 일본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중국도 싫고 네. 미국도 싫다. 바로 중동입니다. 거기는 사우디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경찰이 엄청 발달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서 감찰질하다가 네. 잡히면 손가락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럽니다. 근데 네. 이제 아, 손이 아프네 갑자기. 예,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제3세계에 자기의 폐쇄형 AI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통제를 개방형 해야 되는. AI가 네. 필요한 게 아니고 네네. 남들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네이버가 사우디의 네옴시티 때문에 들어가서 지금 초고속 인터넷 그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자기네 입맛에 맞는 폐쇄형 AI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B2B가 필요한데 네. 그거를 제일 말을 잘 들을 상대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도 중국도 싫고 네. 미국도 싫고. 왜냐면 그 사람들 1대1로 할 때 기름이 많이 나니까 네. 중국 돈 안 빌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서 네이버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결에서는 뭐 우리가 일단 봤을 때 네이버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카카오는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네. 서비스 기업입니다. 금융그룹이죠. 예. 네. 서비스 기업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보조금 이거 주려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제한적으로나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지금 대통령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건 좀 힘들어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법안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 TSMC나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이 모두 연합해서 보조금 안 받으면 우리도 투자 천천히 할게 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네. 미국이 더 내놓을 카드가 있나? 더 압박한다? 더 압박하면 안 할게라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
애플 제품의 86%를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만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인텔이 IDM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7나노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ASML 기기는 다 지들이 가져다가 지금 뭔가 쿵짝쿵짝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1.8나노, 1.4나노?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원래 미국에서 받기로 한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적어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볼 수 있는 TSMC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좀 더 연합해서 우리 정부나 뭐 대만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네. 좀 더 이렇게 미국 정부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방법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보조금이요? 네. 안 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짧게 다루긴 네. 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뭐 트럼프가 이제 근데 이렇게 할 수 걱정이라고 있죠. 해도, 네. 무조건 줘야 되는데 네. 4년 임기 동안 나눠서 천천히. 아, 1년에 뭐 얼마씩 그렇죠. 나눠줄게. 이런 네. 다 주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꼼수 써가지고 야 진짜 우리 돈이 없어서 진짜 치졸하다. 내년에 줄게. 내년에 올해는 25%만 받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찔끔찔끔 할 가능성은 있어요. 찔끔찔끔. 예. 네. 근데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부 다 뒤집어 엎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왜냐면 중요한 건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거든요. 왜 2년이죠? 중간 선거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예, 네. 원래 그렇죠. 미국이 기본적으로 네. 상하원 네. 그다음에 다 밀어주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잘 못하면 2년 뒤에 다 바뀌어요.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하나가 바뀌면 트럼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2년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꼼수를 최대한 쓰긴 할 텐데 네. 다 뒤집지 못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딥시크의 등장에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뭐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가만히 있던데요? 네. 너무 가만히 있던데? 아니, 추경호 우리 그 대국적으로 네. 말갈족 출범 운동을 합시다. 아니 진짜로 너무 가만히 있던데? 말갈족 저희가 출범식을 따로 이제 갖는 걸로. 아니, 추방 운동을 아, 추방 말갈족. 아주 돌골족이죠. 네. 추경도 말갈족. 야당에서 추경하자고 하지 네. 여당이랑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네. 추경 얼마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략 금액은 한 20조 정도를 왈가왈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특별한 정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오케이. 근데 네.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이번에 추경 20조 가지고 또 뭔가 고속도로 뚫겠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속도로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고속도로는 뭐 물론 해야죠. 네. 왜냐면 그 여당은 네. 건설사가 자기네 그 뒷배어서. 네. 뒷토끼라서 네. 거기부터 살려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다 좋은데 네. 그래서 뭐 인프라도 결국은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돼야 될 건 어떻게 보면 AI 시장에서 밀리게 되거나 이쪽에서 그립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면 이거 국가의 존망과도 지금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국가의 먹거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AI만 관련된 추경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꾸 다른 거를 얹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네. 똑똑했으면 2년 반 만에 정권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겠어? 머리에 뇌가 문어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말갈족 추방. 아니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정부 네. 여당에서 한 거는. 네. 이거는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네.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어의 아들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 왜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협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양 당이 원하는 걸 퓨어하게 전부 다 달성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꾸 투자하면 뭘 줄게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안 되고요. 지금 대놓고 지금 각국이 다 대량 지원하고 있는 그래 상황이잖아요. 일본도 지금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당이 원하는 만큼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맨날 52시간만 얘기하는 거야. 그 법안에 뭐 내용이 없으니까 네네. 맨날 52시간 이거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나빠요.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갑자기 제가 혼나는 것처럼 약간 저도 숙연해지는데. 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에 붙었다 큰일 네. 납니다. 어쨌든 네. 85년 형님들이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말이야. 근데 제가 그 여담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딥시크의 한계도 좀 궁금한 부분이 그 이런 기사 뭐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시진핑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을 딥시크한테 던졌을 때 이 딥시크가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아니 이 AI라는 게 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팅된 값을
내놓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건 아까 이제 네. 국장이 이미 답을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중국 정부에 반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오픈소스로 코드를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건 뭐 해결될 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딥시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딥시크가 갑자기 뭐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네. 딥시크의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이 딥시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딥시크로 인해서 일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던 소위 이제 독점 기업들의 그런 횡포가 그게 뭐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뭐 유럽 기업이든 줄어들 수밖에 없어졌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로 인해서 한국에게는 약간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급락한 엔비디아를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네이버에 눈독을 들여야 하는 건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세 개 다 싶은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맞죠. 돈이 그러니까. 많으면 물론 세개다 사면 사야지. 좋은데 네. 세 개 다 사면 좋은데 이제 2개만 사시면 돼요. 김희정 앵커는. 저는 삼성전자 이미 많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네. 네이버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천천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당장 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고. 네. 독점보다는 이제 과점 사업자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최소한 과점 사업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리보다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삼성전자가 잘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이팅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재용이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그 얘기하려고 엄청 그랬는데.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동안은 이제- 이재용 무죄가 안 나와서 네. 위기감을 고조시켰어야 되는데 네네. 이재용이 무죄가 나왔잖아. 이제 해결이 됐다. 그렇죠. 네. 이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갤럭시 S24만 하더라도 울트라는 퀄컴이 들어갔지만 그 아래 두 모델은 엑시노스 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세 모델 전체 다 엑시노스를 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은 엑시노스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으면서 이 비메모리 사업부는 더 암흑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앞으로 메모리가 움직일 때 그러면 거의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만 춤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비메모리는 뭐 삼성전자는 진짜 이번에 목숨 걸고 아마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게 해결되면 올해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이버도 지금 실적이 작년에도 단 한 번도 예상보다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건 네. 너희 앞으로 뭐 할 건데 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의심하였기 때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말뭉치,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중동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이제 버티칼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이제 쇼핑 쪽의 강점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네이버도 네. 분할 매수 관점 정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클로바 X를 발표하면서 실수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미국과 겨뤄서 인공지능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맞춤형으로 학문외과를 네. 우리는 여기다가 이 나라에다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수와 수출이 불안정한 가운데 나라 국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데요. 팍팍한 나라 살림에 좀 힘이 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에헤이. 에헤이. 근데 확 와닿지 않았어? 예. 좀 이거 안 잊혀질 것 같아, 이거는.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오늘 약간 내가 공부한 거 다 얘기해야 돼가지고. 오늘 결정적인 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 미래는 밝아 손에 달려 한국의 경제 다시 빛날